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의 사소한 언행들이 오해를 불러와 잘못된 투자를 하여 큰 손실을 볼까 두렵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린이 가족분들의 투자 제1원칙은 여윳돈으로 해라입니다. 어떤 분께서 평단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 평단에 대해서 언급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제 유튜브의 본질은 정보 전달과 토론을 통한 투자 성공 채널이지 제 평단을 공유드려 원래의 취지와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긴 서론을 마치고 오늘 전달드린 내용은 S&P 500 편입을 제외하고 본 테슬라의 가치와 미래 정도입니다. 사실 영상을 미리 만들고 있었는데 만들던 도중 호재가 나와서 맨 앞부분에 넣었습니다. 9월 4일에 이미 유상증자분 주식을 판매를 다 했다고 합니다. 50억 달러의 규모였는데 언제 금방 팔았네요. 주가 하락 부분에서 저 유상증자의 주식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을 테니 유상증자의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은 앞으로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인 물량이 빠지면서 고점 대비 약 30%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50억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했으니 추후에 테슬라가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공장을 더 짓거나 미래의 매출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를 공표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호재라는 것입니다. 이 뒤의 내용들은 유상증자 판매와는 관련 없는 S&P 500을 제외한 테슬라라는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주린이 가족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짝 설명했고 다가오는 이벤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뉴스들을 보시면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애플의 케이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애플도 위와 같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는데 지금은 시총 2조 달러가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훗날 테슬라도 애플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은 한 번 더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합니다. 한 뉴스를 인용하자면 애플의 설립자가 애플이 아닌 테슬라가 차세대 신기술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기사를 읽어보니 워즈니악은 애플이 아이폰을 통한 혁신을 보여준 것처럼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그 다음 혁신을 보여줄 것 같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의 인터뷰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테슬라가 모델 S로 시작하였는데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훌륭했고 그 결과 테슬라에 베팅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테슬라 모델 S가 혁신적이었길래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은 아이폰을 출시했는데도 저런 찬사를 하고 돈까지 건다고 할 정도면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혁신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 모델 S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2014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실린 학술지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평가하길 12년에 생산한 모델 S의 성공으로 신생 벤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지금 이 영상 하나 올렸는데 100만 유튜버 분과 동등한 수준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교가 어색했으면 죄송합니다. 심지어 전기차의 약진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2년 만에 5만 대를 팔고 GM, 닛산을 꺾고 판매 1위에 등극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테슬라는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 많으신데 제 생각에는 최근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갑자기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그저 비난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조차 14년부터 테슬라를 혁신적이고 엄청난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하신 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을 테슬라에 빗대서 현재 이해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분과 토론하며 비관론을 무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에 다가오는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중국 8월 판매량 발표가 있었고 9월 9일에는 루시드 에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8일 금요일에는 커트러플 옵션일입니다. 9월 23일은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배터리 데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테슬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매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다행히 8월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풀이장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로이라는 형님의 트위터에서 가져온 2020년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입니다. 저분은 연간 15만 대 정도를 중국 차량 인도량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월간 약 10,000대 가까이를 팔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져도 15만 대를 판매하려면 12,000대 이상을 팔아야지만 지금 차량 판매 구조상 연초에는 판매량이 적고 연말로 갈수록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8월부터는 좋은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3를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에 14만 대 가량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판매량이라면 저분의 예상치에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모델 Y도 중국에서 양산이 될 텐데 저 예상치에 충족이 되려면 저는 9월 판매량을 최소 2만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테슬라도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량으로 확고한 입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커트러플 옵션입니다. 흔히 내 마녀의 날로 불립니다. 이날은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주식 옵션, 주식 선물의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시장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워 마녀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에게 주식시장은 매일매일이 내 마녀의 날입니다. 불가 예측이어서요. 그래서 우리 주린이 가족분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어땠는지 궁금하시겠죠? 아쉽게도 내 마녀의 날 나스닥과 테슬라 모두 급락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미루어 보아 이번 마녀의 날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는 과거일 뿐 내 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나스닥과 테슬라가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안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테슬라는 50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모두 판매하였습니다. 뉴스에서 여러 악재를 내보내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50억 달러의 잠재적인 물량이 모두 나오면서 더 하락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하락은 더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증자 판매를 통해 얻은 자본금으로 공장을 짓는 훌륭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인 물량이 S&P 500 편입 물량으로 넘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측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보여줘야 할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중국 판매량이 생각보다 저조하면서 9월 판매량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9월에는 최소 2만 대 가량이 판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풀이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중국의 8월 판매량에 대한 실망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연일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내용 중 거대한 필터를 거치고 있다는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모르겠으나 투자자가 아닌 투기자를 걸러내는 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주린이 가족분들은 투자자와 투기자 사이에서 잘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피터 린치 형님의 말대로 비관론을 이겨내며 계속 홀드할 생각입니다.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